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를 향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인류 역사를 봐도 매우 드문 사건이라고 하죠. 아니 애초에 한 국가를 향해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때가 없기도 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들조차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정도로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반전 시위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데요. 엥? 러시아 사람들은 이 전쟁 찬성한 거 아니야? 푸틴 지지율도 오르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러시아 내에서는 언론 통제로 인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시위를 벌이는 족족 정부에서 막 잡아가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유럽은 물론이고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 반대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를 향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제재로 인해 수많은 러시아 시민들은 겪어본 적 없는 일들을 겪고 있죠. 자, 오늘의 일급 비밀, 난리가 난 러시아 현지 상황, 러시아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022년 2월 2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틀 뒤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요. 바로 스위프트 제재. 이 제재로 인해 국제 금융 시스템과 단절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6,430억 달러, 한화로 약 794조 4천억 원이 접근이 제한되면서 러시아의 화폐 루블화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 폭락해버리고 맙니다. 지난 1일 루블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매우 기록적인 일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러시아 내에서 외국 물품들을 구매할 때 30% 이상의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 인터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2022년 3월 1일 전쟁이 벌어지고 난 뒤 달러당 약 74루블이었다가 하루 만에 약 103루블로 폭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달러를 사는데 약 74루블이 들었다면 이제 103루블을 내야 1달러를 살 수 있게 된 건데요. 대략 화폐 가치가 뭐 30% 하락한 거죠. 이로 인해 당연히 러시아의 물가도 급등하게 되는데, 물가가 30%가 올랐으니 이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과장 조금 보태서 스위프트 제재 전 100만원짜리 가방이 다음날 눈 떠보니까 130만원이 되어 있던 겁니다. 심지어 물가 상승으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계란의 개수까지 제한되고 있죠. 한 번에 딱 9개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블화 폭락으로 인해서 해외에서의 루블의 가치 역시 줄어들어 이전 가치보다 무려 70%나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 말을 풀어보면 러시아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 갚아야 할 달러 부채가 70%나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러시아의 국채 가격 역시 폭락했죠. 뭐 러시아 기업, 금융기관의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보니 러시아 국채 가격과 루블화 가치는 폭락하게 된 건데요. 여기서 디폴트라는 말은 채무 불이행, 한마디로 빌린 돈을 못 갚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루블화 폭락과 국내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 금융당국은 자본 유출을 막고자 사흘 연속으로 주식 시장을 닫아버리는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내에서 외국 투자자들의 자산 회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죠. 심지어는 환율 방어를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기존 9.5%에서 20%로 대폭 상승시켜 버리는데요. 이건 뭐 빚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라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 빚이 1억인 사람이 있으면 이자로 2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소리인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기업체들에게 결정을 내릴 기회를 주기 위해 러시아 자산에서의 이탈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대통령령이 준비됐다. 그리고 뭐 외국인 투자자의 러시아 내 자산 회수 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죠.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조치에도 금융회사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러시아 금융권과 거리두기를 이어갑니다. 어제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될 수도 있는 거란다. 러시아 스키야. 동유럽 국가들이 과거 소련 시절 설립됐었던 금융기구 IBEC, 즉 국제경제협력은행과 IIB 국제투자은행에서 탈퇴하면서 러시아 제재에 합류하게 된 거죠. 이렇게 세계 주요 은행들은 러시아와 관련된 사업에 자금 지원을 끊어가기 시작했고,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 비자와 마스터는 러시아에서 업무를 정지시켜버립니다. 러시아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는 해외에서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 미국, 한국, 아니 그냥 전 세계에서 발행한 비자 카드로는 러시아에서 사용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러시아 카드 시장에서 비자와 마스터 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에 육박하는데, 미국이 이 제재를 러시아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전체로 확대하면서 카운터 판치를 날린 거죠. 결국 이런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국제적인 신용등급 자체까지도 내려가 버립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B+에서 CCC-로 강등시키죠. 이 영상을 보면 러시아가 디폴트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강등시킨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뭐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강등당한 단계로 따지면 8단계나 강등시켜버린 겁니다. 게다가 지금보다 더 강등
상승시킬 예정이라고 하죠. 심지어 러시아의 대외 채무가 400억 달러, 하나로 49조 3천억 정도인데 이 빚을 갚는 시기가 대부분 4월에 만기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피치와 무디스라는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잇따라 러시아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내려 사실상 국가부도 직전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 경제 상황 악화로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직도 루블은 너무 많아. 하지만 계속해서 루블의 가치는 떨어지고 휴지 조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루블이 정말 휴지로 바뀌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은행 ATM기에 달려가서 불이 나도록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런 현상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을 못 돌려 받을까봐 한꺼번에 인출하는 현상을 말하죠. 러시아 시민들은 루블이 휴지 조각이 되기 전 달러를 인출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은행 ATM기로 달려갔던 건데요. 결국 하루 만에 러시아에서 은행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무려 140억 달러, 한화로 약 16조였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시민들이 돈을 빼내면서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의 유럽 회사들까지도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근데 인출하는 돈은 한계가 있고, 만약 은행이 망하게 된다면 진짜 답이 없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바로 비트코인. 야야, 오늘도 은행 갔다가 돈 못 뽑았어. 이러다가 진짜 루블 똥 닦을 때밖에 못 쓰겠는데? 이제 알았냐? 늦기 전에 빨리빨리 넘어오세요. 아니 뭐로 넘어가라는 거야? 있는 루블도 달러로 못 바꾸는데. 저와 이 형아가 비트코인의 길을 안내해줄게. 그렇게 자산가 시민들 모두 한꺼번에 비트코인으로 루블을 때려박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 가격은 한 번에 떡상을 하게 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인데도 45,000달러, 하나로 5,500만원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개꿀 하면서 루블화 폭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미국 OFAC, 즉 재무부에서 하나의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요즘 루블로 달러 못 사겠더니 뭐 비트코인을 사? 오케이, 너네 뒤졌어. 바로 비트코인도 달러처럼 제재를 가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이 제재를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 달러, 한화로 240억의 벌금과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법안을 제시하죠. 그러다 보니 45,00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비트코인의 값은 한숨에 39,000달러, 한화로 4,800만원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제재가 지속될수록 사람들은 지쳐만 가고, 이제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한 시민들은 점점 러시아 정부의 불만만 쌓여갔죠. 그리고 이미 전 세계적인 곳곳의 도시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시위를 위해 소리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이들은 한 명 한 명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된 거 다 전쟁 때문인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빡치네. 그것도 맞지. 근데 우리가 먼저 공격한 걸 어쩌겠냐. 불쌍한 건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렇긴 해. 근데 전쟁은 정부에서 일으켰는데 애꿎은 우리가 왜 피해봐야 하는 건데. SNS 보니까 세계적으로 전쟁 반대 시위하고 있던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가자. 푸틴은 전쟁을 멈춰라. 이제 러시아 사람들 또한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뿌리의 민족으로서 형제 국가이자 이웃 국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소련 해체 이전에는 둘 다 같은 소련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민족이 키이우루스라는 공통 조상을 가질 만큼 문화적으로 가까웠고 서로 결혼도 자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친척이 있는 상황이죠. 이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였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핏줄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쟁 상황에 내 가족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대도시들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형제국이자 이웃국가이므로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소리치지만, 러시아에서 전쟁 반대 시위로 체포된 시민만 13,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30명 이상이 구타당한 사례가 확인됐다고도 하죠. 이렇게 각종 SNS에 올라온 시위 현장 영상에서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권봉을 휘두르거나 쓰러진 시민에게 발길질하는 장면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하지만 푸틴은 이런 사실들이 뉴스나 각종 매스컴에 유출되지 않도록 강하게 통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된 러시아 운동선수들은 제대로 된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축구 국가대표 표도르 스몰로프는 자신의 SNS 게시글에 No War 라는 단어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기를 달아놓았고, 테니스 선수 다닐 메드베데프는 전쟁이 터진 다음날 전세계 1위를 달성한 후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푸틴의 지지자라고 밝힌 아이스하키 선수 알렉산더 오베치킨 또한 전쟁을 멈춰달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이렇게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조금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푸틴 지지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6%나 상승한 70%인 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오른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먼저 1991년 소련 붕괴되고 지금의 러시아에게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러시아 많은 시민들이 미국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었던 옛 소련 시절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000년에 혜성처럼 나타난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푸틴은 러시아의
암흑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웠고 자원개발 사업에 성공해 경제적인 성장을 거두게 되는데, 그리고 뭐 한겨울에 윗옷을 훌루덩 벗은 채로 뭐 말, 곰 이런 동물들도 타고 얼음 깨고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를 살린 대통령, 아주 강력한 대통령으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푸틴에게 열광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무려 89%의 지지율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독재 정치로 러시아를 장악하다 보니 러시아 자체에 푸틴이란 감정이 녹아내린 듯 싶은데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전쟁을 통해 푸틴의 지지율을 한순간에 녹아내리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독재자 한 명 때문에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망해갈 수 있다는 것에 놀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